자, 37번이죠. 기생이라는 직업이다. 기생은 요즘은 이런 말 안 쓰는지만 유사한 직업군은 있죠. 그래서 좀 음란성을 좀 가지고 그리고 사주에서 남자가 좀 많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남자 인연이 좀 약하다든가 그래서 남자 쪽에 좀 문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주색이라든가 뭐 유형 그죠? 이런 쪽에 또 좀 주색 유형 또는 뭐 가무, 음주 가무 이런 쪽으로 인연이 있을 겁니다. 어릴 생인이 상관을 본 경우인데 병자나 병술이다. 사주에 을목일간이 시에 병화를 둔 경우입니다. 시에 병화를 둔 것은 병자시나 또는 병술시밖에 없죠. 그래서 을이 이렇게 시에 병화를 두게 되면 을목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도화성이 있죠. 그래 을목은 곧 뭐다 묘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화가 역시 병화 시의 상관을 이렇게 본 경우에요. 이런 경우를 이제 시상상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겨울생이나 여름생이니까 겨울생은 아주 춥겠죠. 추워서 이 한목 차가운 을목이 병화 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관을 추구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상관이라는 것은 뭐 유흥이라든가 또는 자유로움이라든가 또는 남자를 거부하는 마음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본인의 길을 발산하려고 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여름에 태생이단 말이에요.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 을목이 병화로 또 본다 그러면은 이것은 그냥 화왕절이죠. 여름에 이 병화 떴으니까 상관이 굉장히 강한 사주죠. 그런 가운데에 관불균, 관성이 아주 많든가 적든가 관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마치 여름에 불 속으로 뛰어드는 이 을목의 상관성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역시 해당된다. 자, 이번에 수치왕양 관쇠미 수치왕양 물이 많다는 거예요. 수라는 것은 이제 신장 또는 방광 또는 이제 생식기 관련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있으면은 위에서부터 목화, 토, 금, 수 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물이라는 것은 아래로 고이고 또 아래로 모이는 유라의 성격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의 기운을 이렇게 신장방광 또는 생식기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아무래도 기운이 수에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은 이쪽에 기운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식 기능이 좀 강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 가운데에 내 팔자의 관성 남자의 기운이 쇠약하고 미진하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자연 다른 남자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시상상관 주관약이다. 역시 사주의 시의 상관이 강하다는 거. 상관은 탈부 남편을 벗어나는 거, 극부 남편을 극하는 거, 그리고 어떤 이제 자유와 지나치면 방종, 그죠? 그리고 또 유흥, 그리고 상관 자체가 또 어떤 그런 성적인 부분이 되고요. 또 상관은 그 생식기와 관련된 부분도 상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의 상관이 떴다는 것은 그런 쪽으로 좀 밝힘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사주 주중에서 관성 남자의 기운이 약하다. 그래서 남자의 기운은 약하고 내가 끼는 강하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또 뭐 밖으로 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번에는 주중에 사주에서 관흥제 관성은 열나많은데 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성은 많다. 남자는 여기저기 많은데 제 부족 컨트롤이 안 된다니. 내 사주에 관이 많다는 것은 뭐 지나치게 많아서 다자무자라는 이야기도 이제 되겠지만은 일단은 많다는 것 자체가 관성 남자와의 인연이 많다는 것인데 제어가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이 관성 남자가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것도 되고 또 내 스스로 남자에 대한 유혹을 부리치기가 어렵다 이런 것도 되겠습니다. 또 관성이 약하다. 내 사주에 관이 약하단 말이에요. 남자의 기운이 약하고 또 남편의 기능이 약한 그런 사주에 있어서 사주의 재과다.
그런데 내 사주에서 식상이 과다해가지고 남편의 기운을 지나치게 쪼개버렸다는 이야기죠. 결국에는 뭐다? 재가 과다하다는 자체가 관성을 제어하는 것이 식상이죠. 역시 식상이 강해서 나의 끼는 넘치는데 어떻게 화는 약하다. 남편의 또는 인연은 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남자를 찾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예시도 한번 봅시다. 자, 1번 사주는 정축이네요. 자, 어디 갔노? 1번 사주. 정축 임자의 을미 병술이다. 4월의 을목이죠. 자, 동짓달에 태어난 을목, 차가운 을목이 살아야 되겠죠. 당연히 병화를 봐가지고 한목향양, 차가운 꽃나무 화해가 양기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인데, 이 병화가 저녁에 7시 반 이후에 태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화가 뭐 이건 노을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화력도 시원찮죠. 예, 아무튼 해는 저물고 갈 길은 먼 사주인데요. 여기에 보면 정화도 하나 있고 또 이렇게 병화도 하나 있고 화가 두 개나 있는데, 하지만 정화는 정축으로 이게 묘지에 들어가서 꺼진 불이고, 병화도 또 병술이 묘지네요. 그래서 이 꺼진 불도 뭐 다시 보자가 아니고 그야말로 불이 꺼져버린 거죠. 정임 합돼 가지고 또 꺼졌죠. 그래서 화는 맛이 하나 가고, 여기에 있는 화도 술미형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미진한 케이스입니다. 특히 나로서는 이렇게 이제 자월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을목은 이 재수의 기능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물을 컨트롤하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 을목이 이렇게 자축에 임수 떠버리면은 상당히 부목이 됩니다. 부목이라는 것은 썩었다는 이야기죠, 뿌리가. 그래서 당연히 월지의 인수의 격을 강하게 뒀지만, 이 인수가 나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인수는 또 모친의 인연이고 부모의 인연이다 보니까 부모와의 덕이 전혀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잠깐 통변을 한번 해보면은요, 임수가 누구의 어머니죠. 어머니인데 이제 임자로 되어 있으니까 어머니가 양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성격이 보통이 아니겠죠. 그런 가운데에 자축합, 정임합이 있으니까 어머니는 돈 좋아하네요. 그런데 자축합으로 있으니까 이게 누구예요? 축이니까 부친이죠. 아버지. 예, 그래서 엄마가 아빠하고 이렇게 합을 해가 있는데, 축이 정축 백호에 있는 가운데에 축중기토가 부친이죠. 근데 축중기토가 묘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힘들게 나를 키웠는데, 근데 이 어머니 임자가 해묘미의 자니까 양인 도화죠. 도화. 그래서 어머니가 성격이 대단하시다, 또는 뚝심이 있으시다, 그리고 피도 눈물도 없다, 또는 도화에 있으니까 끼가 많으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머니가 축토, 미토, 술토에서 관살다봉, 어머니 입장에서 이렇게 여러 남자를 보시게 되겠죠.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을미 백호 대살에 있어서 편제니까 편제성이 다봉하고 아버지 외에 아버지가 있고 을미 백호에 편제가 있으니까 부친 조망이니까 내 입장에서도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 사주를 가지고도 이렇게 어머니와 아버지 뭐 이런 또 이제 인연들도 볼 수가 있는데, 그래 보다 보면 끝이 없겠죠. 예. 나는 그래서 좀 계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전 여전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도화의 양인이라 그러면은요, 어머니도 도화로서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이든 직업이지 않든 일단 남자들을 많이 거느리면서 사셨다. 나도 또한 보고 배운 게 그거다. 그게 시상상관으로 발동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을목은 이게 술미형, 숙미충형 이런 식으로 떨어져가 있지만 사명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을목이 재성이 형이 되어가 있고, 그리고 병화가 있다는 것은
무관하다, 무관사주다, 무관사주, 관이 없다는 거죠. 관이 없다는 것은 일단은 이제 남자가 귀하다, 남자 인연이 귀하다는 이야기가 되고, 관이 없다고 해서 남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어떤 인연에 있어서의 남자를 내 사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나로서는 혼자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을목이 이렇게 재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역시 이제 좀 재다로 볼 수가 있겠죠. 재성이 이 형사를 맞았잖아요. 재성이 형사를. 그러니까 재성이 형사를 맞았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먼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는 드렸고, 재성이 형사를 맞으면 돈에 대한 갈구가 있는데, 이 돈을 형이니까, 형이라는 것은 거칠다는 거예요. 거칠다. 그리고 힘들다는 것이고, 그리고 형은 칼이 들어가 있죠. 수단 방법 안 가린다는 뜻이고, 또는 불법성을 좀 가지고 있다, 이런 말도 되겠습니다. 특히 무관사주니까 이 사주에서는 뭐가 없어요? 법이 없다니까. 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내가 이제 뭐 불법, 탈법, 또는 이제 뭐 퇴폐, 불법 이런 쪽에도 인연이 있을 수가 있다. 아무튼 내가 추구하는 것은 뭐다? 병화를 추구한다. 병화는 여기서는 뭡니까? 병화는 상관이죠. 내가 상관을 추구해서 먹고 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상관은 뭐다? 상관은 내 몸이죠. 그리고 상관은 또 내 신체 중에서 하체를 이야기하죠. 쉽게 이야기해서 생식기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상관은 유형과 그리고 주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먹고 살라 그러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 있다? 축술미 형이 돼 있다. 형이 돼 있다. 그러면 상관이 형을 맡았잖아요. 그럼 상관 플러스 형살,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상관 플러스 형살은 상관은 나의 활동력이죠. 또 나의 또 어떤 상관생제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인데, 이걸 어떻게 본다? 형살로 본다. 형살로. 그래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 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탈법으로 돈 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어떻게 칼을 물고 돈 번다. 뭐 이런 업장도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주 공부하게 되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차가운 가운데에 너희들이 정말 이 차가운 겨울에 비바람을 맞아봤냔 말이죠. 그런 가운데 나는 을목이니까 이 양인 공부를 하는 거죠. 인성이니까. 그래서 양인 칼날 같은 이런 형살에 들어가 있는 공부니까 형학, 양인 공부, 이걸 공부해서 어떻게 해요? 겨울에 차가운 대지를 녹이듯이 나의 상관 구술로서, 입으로서 형, 그죠? 입에 칼을 달고 많은 중생구제에 힘쓴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신체로서 중생구제에 힘을 썼네요. 자, 농담이고. 자, 그리고 1-2번은 계유의 갑작, 그리고 을묘 병술입니다. 역시 을목이죠. 을목인데 자월의 구조가 비슷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용신은 병화가 되겠는데, 병화가 역시 저녁에 태어났고 묘유술, 또 철새 경험을 가지고 있네,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개수가 이렇게 떴고요. 간목에 등단개갑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 사주 또한 내가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병화, 상관을 추구하는데, 병술, 백호, 대살이 있고, 시에 있는 시상상관은 자식에 해당되겠죠. 그러면서 술은 자식의 묘지에 해당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내가 자식에게 병술, 백호, 칼을 댔다, 또는 이제 묻은 자식이 있다, 내 가슴에 묘지에 있으니까. 그래서 유산 산액을 달고 사는 사주고, 그리고 생식기 질환이나 자궁 건종이나 자궁 적출 이런 것들도 가능한 사주다. 그리고 을묘니까 또 뭐 겨울에 그야말로 동백꽃 같은 아주 아름다운 자태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남자는 유검, 관성이 하나 있는데, 나하고는 이렇게 묘유충이 되어서 인연이 드물고, 그리고 유검이 하는 짓이 금생수 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냉기를 퍼붓는 것밖에 하지 않으니까 나는 남자는 지독칠이 나하고는 인연이 없다. 그리고 이놈이 어떻게 됐어요? 유검이라는 것은 익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병의 물상입니다.
근데 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물수가 더하게 되면 이게 술주자가 되죠. 그러니까 남편은 어떤 놈이다? 술 먹으면 술만 먹으면 어떻게 된다? 자유기문관살이죠. 기문관살. 예, 기문관살. 술만 먹으면은 또래야 된다. 이 새끼는.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은 지긋지긋한 놈이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 내 팔 내 얹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런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주가 되었다.